중요하죠. 항상 단골이었던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니까, 즉 이 말을 보고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k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고, 주어져 있는 놈을 이렇게 k로 묶고 k가 없는 놈은 뒤에다 딱 다 묶어줘서 k에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0이 돼야 되니까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요 가로가 0 된다. 요런 식으로 써주자. 요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요거는 판별식이 0이다. 요걸 쓰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누굴 먼저 써야 되냐면 얘가 먼저야. 그쵸? 판별식은 딱 어떨 때만, 개수를 알고 있을 때,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요거를 가지고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k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언제든지 사용을 해먹을 수가 있는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 짝수 공식이 가능하네. 2의 배수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 공식, 요 b' 절반 2로 나눈 거에 제곱할 거고, 부호는 어차피 제곱할 거에 큰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고, k제곱 마이너스 2a 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 빼기 b는 0이 되니까 요거 없어져서 나머지를 이제 요 k에 대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k를 가진 놈은 k로 묶어주고, k가 없는 놈은 다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가 0,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에 2를 대입해주면 b는 4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5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m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거 또 있어. 여기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항상 단골이야.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 여기로 갈게.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안 배웠으니까, 부정방정식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근의 공식을 쓸게. 그럼 x는 2a분의 a가 지금 1이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쵸? 2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거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2m 얘랑 하면 마이너스 6m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이 정수래. 근이 정수. 근이 정수가 되려면 요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루트가 벗겨질 수 있게끔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0이 돼버려야 된다라는 소리죠. 요렇게.
근데 요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는 식이 아니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m은 1 또는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 넣어볼게.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요거 어차피 0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 정수값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 대입해도 x 값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거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정수값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요거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DL을 배우면 보통은 이제 정수근 해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한 다음에 부정방정식으로 푸는 편인데, 그게 뒤에 다시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 70번.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래. 그치? 누군가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우변이 좌변과 같으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요 우변이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이야. 요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구나. 즉 판별식이 0이구나. 이렇게. 그럼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보시고 판별식을 써줄게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0이다 해줄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a제곱 빼기 16이 0, a는 뿔마 4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 p 1값이니까 바로 그냥 1 대입합시다. 찾지 말고. 찾아야 되나? 일반 대입해도 되겠지? p1 더하기 2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 1 빼기 2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첫 번째 a가 4,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라면 p1에 2를 더한 거의 제곱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3, 4 집어넣으면 뭐냐? 마7? 21에 25 맞아? 그럼 p1 더하기 2는 뿔마 5, 5가 되던가 마이너스 5가 되던가. 그럼 우리는 p1이 3이 되던가 마이너스 7 되던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요쪽 정리할게. p1 더하기 2 요거의 제곱은 마사 대입하면 5, 마사 대입하면 9 이렇게 45에 49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p1 더하기 2는 7이 되던가 마이너스 7이 되던가. 그럼 p1은 5가 되던가 마이너스 9가 되던가. 그럼 여기도 마사, 여기도 마사,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죠? 여기 값이 하나는 안 될 줄 알았더니 둘 다 되네.
됐죠? 이것도 그냥 정리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3x 세제곱 ax bx bx cx cx ax니까 두 개씩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s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b bc ca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런 식으로. 야, 요놈의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허근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작거나 같다를 써줄 거고, x 제곱의 개수 이거 잘못 적었어 2야. x의 개수 상수항인데 요거 짝수공식 적용하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그럼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2ab는 요거랑 해서 마이너스 ab 2bc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bc 2ca는 마이너스 3ca랑 만나서 마이너스 ca 요렇게 정리가 되네.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공식이 있지? 없어? 있지? 거짓말 하지마. 2분의 1 떠올라야지. 진짜 없어? 아니지? 나 놀리려고 한 거지? 그런 거지? 이거 떠오르는 거 맞지? 그런 거지? 무조건 떠올라야 돼. 이거 사랑하잖아, 수학이. 이거 항상 계속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물어보냐면, 이제는 시험 문제 잘 안 낼 정도로. 예전에 하도 내서.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항상 빈틈이 없어야지. 그 빈틈을 찌르고 내리시면 어떡해. 양변에 2를 곱할게. 이렇게. 제곱한 걸 더해서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치?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0이라는 것은 A, B, C가 다 어떻다라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정삼각형이네. 이렇게. 와, 옆에 또 있어 이거. K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다.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똑같네.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완전히 또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중근을 갖는다. 그게 핵심이겠죠? 뭐 쓰라는 소리야? 그냥 다.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겠네. 우리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요놈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 는 0, 우리는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이걸 떠올려줘라.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다 정리되어 있네. 그치? 넘어갈게. 똑같은 문제들은. 근각계수와의 관계. 야, 이거의 근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요 두 근을 더하게 되면 요게 두 근이잖아.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뿔마 여기 부호만 다른 놈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분모가 통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2a분의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b 즉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두 근의 합이구나. 우리는 요 최고차의 개수와 요 1차의 개수를 가지고 분수를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근을 곱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거를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 줄 건데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ac 나누기 4a 제곱이니까 4 aa 약분해서 a분의 c 요게 두 근의 곱씨구나. 즉 요 최고차의 개수와 요 상수항을 가지고 요렇게 a분의 c 부호는 플러스로 분수로 만들어주면 그게 두 근의 곱씨구나. 요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차 애우려면 애워. 요 루트만 살리면 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빼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그럼 분모가 통분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b니까 이건 없어지고 요 놈을 빼니까 플러스 돼서 요 루트가 두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약분하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게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차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근의 차 누가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분자는 무조건 양수인 거고 분모 여기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요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얘를 활용하면 구할 수 있어. 두 분의 차의 제곱은 더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3번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요 놈을 활용하면 두 분의 차를 알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여유가 되면 3번도 외우시고 여유가 안 되면 1, 2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는 엄청 중요해. 계속 이용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a가 1이라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어떻게 되니? 최고차의 개수가 1. a가 이렇게 1이라면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1이면 적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요거의 부호를 바꾼 거, 즉 마이너스 b가 두 분의 합이구나.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상수항이 c가 두 분의 곱씨구나. 요렇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공식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요 알파는 x 빼기 알파, 베타는 x 빼기 베타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로 생각한 거야. 얘를 전개하면 요렇게 될 테니까 요 x의 개수가 두근의 합을 부호 바꾼 놈이구나. 요 상수항이 두근의 곱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곧바로 요 자리를 보고 부호 바꾼 게 두근의 합이구나. 요 자리를 보고 그대로 두근의 곱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문제는 어떤 경우가 많아. 요 최고차의 개수가 있는 거 말보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더 문제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요걸 생각해 주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는 요 자리를 보고 보호 바꿔 준 게 두근의 합이구나. 요 자리를 보면 두근의 곱씨구나. 이렇게 곧바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 여기 공통인수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요 자리에 5, 요 자리에 3. 그럼 15 빼기 5니까 답은 10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된 거지? 이거는 할만하죠? 쭉쭉 넘어갈게. 앞에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시고. 요거 볼까? 우리가 두근을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즉 3분의 5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해서 3분의 k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근이 알파 베타 주어져 있을 때 요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요놈이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소리잖아. 그 모양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생각하고 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거의 요거만 생각하는데, 요 알파를 대입해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는 0이다. 이게 성립하는 식이야. 베타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요식도 성립하는 식이죠. 요 모양을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도 같이 꼭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했어. 한 번쯤. 근데 되는 것 같다. 그치? 이거 전개해 볼게요. 3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k알파 더하기 k 더하기 요거 3베타 제곱 마이너스 k베타 마이너스 뭐가 이상하다. 맞나? k베타 마이너스 순서를 바꿔 적을게. 3베타 k베타 더하기 k. 이렇게 되네. 그치? 여기에서 요 모양이 있네. 요 모양. 요 모양. 그치? 요 모양이 딱 있다라는 거 보이죠? 요 모양이 딱. 요거 5알파를 넘겨. 그러면 3알파 제곱 더하기 k는 5알파. 여기서도 5베타 넘기면 3베타 제곱 플러스 k는 5베타. 그래서 우리 요놈 요게 5알파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요거 요놈은 5베타가 된다라는 뜻이죠. 맞아? 여기 요 모양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요거
알파는 얘랑 만나서 2알파 마이너스 K 알파에 요거 5베타가 되는데 요거랑 만나서 2베타 마이너스 K 알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마이너스 K 아이고 잘못 적었다. 이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죠? 바로 3분의 5 대입할게. 그리고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5K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요게 마이너스 10과 같다. 양변에 3을 곱해서 10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40 되고 K는 8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모양을 활용해 먹을 수가 있는지 같이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배제하지 마. 배제. 항상 같이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안 써주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꼭 써주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이거를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요게 근이니까 대입해봐.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3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요거야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3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3 즉 알파 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알파다. 요 빨간색 대신 뭐 적어줘도 된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알파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요게 마이너스 2알파 요거 3알파니까 알파분의 1로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 돼버려. 같은 방식으로 뒤에도 베타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훨씬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근의 곱은 6일 보면 되니까 3. 두근의 합은 요거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 답은 3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 이 모양을 활용할 것도 같이 기억을 해라. 이거 뭐 아까 전기에서 판별 쓴 것처럼 또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야 88번 갈게. 뒤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여기에 있네. 야, 근해 공식을 쓴다라고 해봐.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근해 공식을 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노트 b제곱 마이너스 4a c야. 두 근은 어디만 달라?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 뿔마 노트 3 근 하나가 1 더하기 노트 3 하나는 1 마이너스 노트 3 여기 부호만 다르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허근은 노트 안에가 음수인 거잖아. 그럼 하나가 뭐 1 더하기 뿔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루트 3i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이 무슨 관계야 지금?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그치, 켤레복수수 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허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 알파와 베타는 무슨 관계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면 요 베타의 켤레가 알파라는 소리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알파의 켤레가 베타라는 소리죠.
끝났네. 알파의 켤레가 뭐다? 베타. 베타의 켤레가 뭐다? 알파. 요게 핵심이라는 소리죠. 요게 핵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겨. 11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통분해서 우리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죠. 이거 결국. 그럼 11 곱하기 알파 베타 분의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네. 문제를 보니까 두 분의 합은 여기 보고 6이다. 두 분의 곱은 여기를 보고 1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11 곱하기 분모 1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6 대입해서 36 빼기 22 요거 약분해서요 14가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요거겠네.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있어라 이거죠. 베타가 뭐 알파의 켤레다. 알파가 베타의 켤레다. 이렇게. 켤레근. 이렇게 볼 수 있고, 똑같은 얘기고.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A 값 찾고, A 값을 찾은 다음에 뭐 다시 인수분해해서 B 값 찾고,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지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보자. 요거 A, 요 자리는 우리는 요 두 근을 더한 거에 부호 바꾼 놈이고, 그쵸? 요 자리는 두 근을 곱한 놈이다. 요걸 활용해 보자라는 겨. 그래서 A는 두 근 마이너스 4와 B를 더한 거에 부호 바꾼 놈.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는 요 두 근을 곱한 거네. 그래서 B는 1인 거 알 수 있고요. B에다가 1 대입해서 정리하면 A는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4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대입해서 A 찾고 A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서 B 찾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요것도 뭐 두근이 28이니까 뭐 대입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나왔겠다 해서 전개해서 구해줄 수도 있지만 A는 뭐다? 두 근을 더한 거에 부호 바꾼 거. B는 두 근을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해보자. 두 근이네요. 2와 8을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얘는 2와 8을 곱한 16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두근의 B가 M 대 N이다 그러면 뭐 M알파 N알파 이렇게, 한 근이 다른 근의 M배다 그럼 알파 M알파 뭐 이렇게, 두근의 차가 M이다 그러면 뭐 알파 알파 더하기 M. 우리는 뭐 빼기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더하기 쪽이 좀 편안하지. 연속한다. 연속하는 정수는 1씩 차이 나죠. 그래서 뭐 알파 알파 더하기 1.
물론 이것도 되고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시작해보자. 근각에서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거 다 이런 것밖에 없냐? 요런 거 두근이 1대2다 그랬어. 그러면 요 하나를 알파 또 다른 것은 2알파 이렇게 두고 시작하라는 소리죠. 두근을.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놈은 요 자리가 두근을 더한 거에 부호 바꾼 놈. 요 자리는 두근을 곱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 두 근을 더한 게 6이라는 소리니까 즉 알파와 2알파를 더한 게 6 3알파가 6이니까 알파는 2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K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두 근을 곱하라는 소리네. 그래서 알파와 2알파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2알파 제곱 즉 2를 대입해서 답은 8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차가 4다. 두 근을 알파 더하기 4라고 두고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을 더해. 두 근을 더하자. 두 근을 더한 것은 요거 부호 바꾼 놈이죠. 3n-1 그래서 2알파 더하기 4는 3n-1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두 근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를 곱한 것은 여기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됐어요. 두 근을 곱한 거. 여기는 두 근을 더한 거. 미지수가 두 개야. 알파랑 m. 그치? 시금 몇 개? 두 개. 여기는 1차야. 여기 2차야. 1차랑 2차가 만나면 어떻게 풀었어? 그치? 대입. 오케이. 근데 뭘 대입해도 별로다. 그치? 예쁘게. 왜 이려 이거? 안 예쁘다. 2알파가 3m-5라고 놓고 알파는 2분의 3m-5 이렇게 되네. 대입할게요. 2분의 3m-5 곱하기 여기다 4 더하면 뭐야? 2분의 8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8 더하면 2분의 3m 플러스 3 이렇게 적으면 될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양변에 4를 곱합시다. 4. 그럼 요거 바로 곱할게.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 이거 없어지고 전개하면 9m 제곱 빼기 15 플러스 9니까 빼기 6m 요거 하면 빼기 15. 여기다 4 곱하면 8m 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28 이항 m제곱에 플러스 10m 플러스 1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요거 m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요 m값에 뭐가 궁금해? 곱한값.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곱한값은 여기만 쳐다보면 되지. 요게 두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 그럼 어떤 관계야? 뭐 3하고 마이너스 3 요런 관계라는 소리지. 요런 숫자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잖아. 뭐 2와 마이너스 요런 것들, 그치? 더하면 뭐 되는 숫자니? 0 되는 숫자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다라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이 0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요게 포인트겠네.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 두 근의 곱은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 요 자리가 이제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붙인 게 두 근의 합 0인 거 알 수 있어서 a 값이 딱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곱한 게 0이 돼야 돼, 곱한 게. 요게 두 근의 곱시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보다 큰 4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여기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 됐죠? 이건 이런 말이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절대값의 합, 요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 준 게 6이다, 요런 소리야. 그냥 더한 것은 우리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그래서 4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마이너스 k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다. 뭐 해보고 싶니? 제곱해보고 싶어?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럼? 인수분해도 못하고. 답은 찾아야 되는데 제곱해봐야 되지 않을까? 양변을 제곱해볼게.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같은 말이야?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그럼 같은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우면 뭐만 바뀌어? 부호만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절대값 씌워봤자? 부호를 양수로 바꿔놓고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겠죠? 유는 마이너스 3인데 그냥 제곱하나 여기를 절대값을 씌워서 3으로 바꿔놓고 제곱하나 어차피 뭐야 3이죠? 이렇게. 야, 그래서 요거 앞에 거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치? 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고, 둘이 곱한 거 2배, 둘이 곱하면 절대값 알파 베타 36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자, 요놈을 또 이렇게 적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요렇게. 요거만 요렇게 바꿔본 거야. 요렇게. 됐지? 요거 대입하려고. 요거 4 대입해서 16. 요거 대입해주면 플러스 3분의 2k. 플러스 요거는 2 곱하기 뭐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는 버려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2를 집어넣을래? 아니야? 괜찮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해봐야 되겠어? 절대값이 있는 놈을 풀려면 뭐 해야 돼? 뭐 제곱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제곱하고 싶진 않잖아. 그치,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이 상태로 절대값이니까 범위를 나눠. 뭐 0 되는 게 기준점이라 그랬죠. K가 0보다 크냐 K가 0보다 작으냐 이렇게. K가 0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K에 0 들어가면 틀린 말이잖아. 야,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K 더하기 3분의 2K가 20, 3분의 4K가 20. K는 12다 이렇게. 아니다 15.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K가 20. 그러면 0이 20이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K는 15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나요? 괜찮아? 됐어요? 오케이. 이건 아까 다 한 거랑 비슷하고. 요거로 가볼게. 두근에 차 나왔는데 그 공식 이용할래? 그 A 절대값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 근각에서의 한계를 씁시다. 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죠? 두근의 곱은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빼기 나오면 우리 그 공식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얘 양수지. 절대값이니까 0보다. 이것도 양수잖아. 그러면 제곱을 해도 큰 놈이 더 클 거 아니야. 부동호 방향 변화가 없겠지, 양변을 제곱해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적고, 요거 제곱하면 144라고 적을게. 근데 뺀 거의 제곱은 공식을 아까도 한번 적어줬는데 필수야. 더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할까요? 4A 제곱 플러스 4B 144. 그럼 4로 나눠주면 A 제곱 더하기 B가 4, 3, 12, 4, 6에 24.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자, A와 B는 자연수고 순서쌍을 만들어 주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면 B제곱은 A가 1이면 B는 35보다 작다. 그래서 B는 1부터 34까지 34개를 만들 수 있겠네, 순서상. 1,1, 1,2, 1,3, 1,34까지. A가 2면 요거 4가 넘어가는 거니까 B는
32가 돼서 b가 1부터 31까지 31개가 가능하겠죠? 2,1, 2,2, 2,3, 1,31까지. 6까지는 해야 되겠네. A가 3이면 9가 넘어가는 거니까 B는 27보다 작다. 그래서 B는 1부터 26, 26개. A가 4면 16이 넘어가는 거니까 B는 20, 1부터 19까지 19개. A가 5면 25가 넘어가는 거니까 B가 11? 그러면 B는 1부터 10까지 10개. 6이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죠? 0보다 작다 되니까. 이렇게 했더니 60? 요렇게 둘이 했더니 50. 거기에 요거 10. 그럼 60에 60, 120. 요렇게 나올 수 있겠다. 120개. 됐죠? 이거 전개해가지고 실수 허수부 나눠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11번까지는 얘기를 할게. 잘못 보고 푼 거. 항상 이런 문제 있어요. 그치? 야, 민이는 B를 잘못 봤대. 야, 민이는 B를 잘못 봤대. 그러면 요거 잘못 본겨. 요거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우리는 두근의 곱수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죠? 두 근의 곱수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네. A분의 C가. 그래서 2 곱하기 4가 A분의 C라는 거. A분의 C는 8. C는 8A라는 거 이렇게 하나 찾아줬고요. 요번에는 성준이는 C를 잘못 봤대. 여기를 잘못 봤어. 그럼 요거 A, B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겠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정확하게 체크가 된 거죠? 요거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그래서 B는 6A라는 게 정확하게 체크가 된 거네. 올바른 근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야, 여기 B, C 자리에 이걸 대입합시다. 그럼 AX 제곱 더하기 B 자리에 6A, C 자리에 8A 이렇게 넣어주고 A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그냥 바로 풉시다.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둘이 차이의 절대값이니까 2번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근각에서 관계로 접근하면 돼. 위에도 뭐 그런 말이 적혀져 있으려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시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라. 요게 제일 덜 헷갈리는 것 같아. 요거 잘 보고 풀었다, 잘못 보고 풀었다.
요것도 근각에서의 한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을 이거를 사용한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라고 했네. 그쵸?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마삼이고 하나가 1이라는 소리지?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은 말일 거 아니야. 요 두 개를 곱한 거랑 요 두 개를 곱한 거랑 같은 말이겠죠?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마3이고 누가 마이너스, 누가 1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얘가 마3이고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이고 마3일 수도 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된다라면, 2a분의 분자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 약분하면 a분의 b가 2니까 b는 2a다. 이렇게 하나. 이번에 곱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이번에 곱할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할 건데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주면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 없어져서 4a 제곱분의 ac가 마3 a 약분해주고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b와 c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올바른 군을 구해주면 a 약분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 108번까지 해봅시다. 108번까지